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중고 거래 사이트. 하지만 이런 사이트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기 피해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위태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 실상을 알아봅니다. 최근 중고 거래의 허점을 노린 사기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돈 보냈는데 다시 안 보내주거나 아이템을 받고 난 다음에 돈을 안 준다거나. 중고 거래 사기는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범죄 유형, 10대의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얼마 전 이 경찰서에서도 중고 거래 사기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이루어졌는데요. 44명을 동시에 속인 사기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10대 청소년들. 이들은 경찰에 적발된 상황에서도 범행을 이어가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손장 번호를 보내줘도 다 이길날 그 조회가 된다는 그런 그 제도적인 그 허점을 노려서요. 거의 번호로 불러주지만 그 간혹 피해자들이 운송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허위 운송장 사진을 받은 후 안심하고 돈을 보낸 피해자들. 교묘한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해 물품을 보내는 것까지는 일반적인 중고 거래 모습과 다르지 않았지만 이들이 보낸 물품 상자 속에는 황당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는데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사이버상에서는 손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고가의 휴대폰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은 후 케이스 안에 해당 물품이 아닌 찰흙을 넣어 보낸 피의자들. 휴대폰은 인터넷 사기 피해 물품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고 거래 시 특히 더 유의해야 하는 물품 중 하나입니다. 외출이 힘든 아기 엄마들 역시 중고 거래 사기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기용품을 판매하겠다던 범인은 바로 청소년이었습니다. 애기 엄마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그 키워드나 아니면 그 내용에서 다 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카톡을 주고받을 때도 학생들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그런 치밀함 같은 게 있었어요. 구매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등 사기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요. 중고 거래 사기 피의자들 중 청소년 비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이 가상 공간 속에서 보이는 그 일타령이 비윤리적인 행위 그 원인을 살펴보는 첫 번째는 그것이 비윤리적인지 범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윤리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비행을 저지르는 또래 압력, 친구들의 압력 때문에 때로는 가담하기도 하고 또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담하기도 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 이들이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터넷에서 특히 그런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개인 정보를 보낸다든가 신상에 대해서 알려준다든가 하는 건 되게 위험한 행위들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범죄의 실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형사처벌 절차를 밟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뭐다 그러냐 하면 장난이라고 그래요. 장난으로 그랬다고. 사이버 범죄에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함으로써 예방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이런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경각심을 느껴서 범죄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밝게 살아가는 수많은 청소년들. 하지만 인터넷 유해 환경은 이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중고거래 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2차적으로 아이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렇게 접근을 한다거나 또는 조건 성매매를 하기 위한 돈으로 쓰기 때문에 범죄가 확대되는 재생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범죄는 결코 몇몇 아이들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창 꿈을 키워야 할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꾸준한 예방 교육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1998년 설립된 민간모금기관으로 아동, 청소년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여성, 다문화,
지역사회 해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도나 정책이 미처 닿지 않는 구석구석의 아픔들까지도 어루만지고자 힘쓰고 있는 기관입니다. 2014년 사업을 계획할 당시 전국에 누적된 학교 밖 청소년들은 28만 명으로 매년 6, 7만 명의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2%만이 대안학교, 청소년 문화시설, 쉼터 등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소재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약 26조 원으로 추정되었었는데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거나 비행 및 일탈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비롯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 복지관, 쉼터, 대안학교, 문화시설, 연구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다양한 기관들을 선정하였고 총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기관들에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기관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적 특색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아웃리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기숙사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춘 인턴십이나 직업훈련 같은 자립지원 프로그램, 학습지원, 멘토링, 문화체험, 디지털 역기능 예방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기능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폭넓은 교류가 가능해졌으며 생활 및 업무 전반에서 편리함이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죄를 도모하는 사람들에게도 날개를 달아주었는데요.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이들의 좋은 표적이 되어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범죄를 배우거나 범죄에 가담해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스마트 기기 및 게임 중독, 인터넷 사기, 도박, 절도, 왕따, 음란물, 성매매, 마약 등 이런 범죄들이 디지털 역기능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검증하여 청소년 및 관련자들을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꼽자면 기획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 하며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등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구상이 필요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지원해야 하는데 어느 한 부분을 딱 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로부터 몇 차례나 자문을 받고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여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시범 사업을 계획하였고 2014년 7월에 공모를 통해 수행기간을 선정하고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총 3년 사업으로 기획되어 이제 막 2차년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좋은 사례도 있지만 워낙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1차년을 지나 2차년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수정 보완되어 앞으로 진행될 3차년도에는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정착되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청소년 정착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